된 것 같네요. 네, 로그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으로 있는 차시헌이라고 합니다. 네, 비주얼 미디어 랩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360 degree, 360도 texture of people in clothing from single image입니다. 이거를 이제 처음 보는 사람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가지 순서로 논문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버뷰고요. 오버뷰를 통해서 이 논문이 해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했는지를 보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는 그 트레이닝된 결과들을 보고 네 번째에서는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는 이유는 저한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단 하나의 싱글 RGB 이미지에서 텍스처가 입혀진 3D 휴먼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은 심플이라는 3D 휴먼 모델을 활용해서 그 이미지 속 인물에 대한 알베도 텍스처랑 이미지 속 인물의 외양이나 옷주름을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일종의 하이트 맵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기본 심플한테 입혀줘서 입혀진 3D 휴먼 모델이 이제 인풋 이미지에 있는 이 인물과 근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미지에서 이제 바로 3D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이제 가려진 부분, 그러니까 뭐 팔이 가려져 있거나 자세가 이제 뭐 양반다리 같은 걸 하고 있어서 뭔가 겹쳐 있거나 하는 부분에도 이제 팔다리를 쉽게 복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심플은 리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는 바로 저 알베도 텍스처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미지로부터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으로 풀었다는 건데 이게 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인지 다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논문에서의 메인 스트럭처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우스 포인터를 혹시 포인터 보이시나요? 네,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알베도 텍스처 맵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뽑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학습한 과정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덴스포즈라는 이미 만들어진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인풋 이미지로부터 지금 IUV 이미지가 여기 없었는데 그 IUV를 그러니까 UV 심플에 대항하는 UV 좌표를 뽑은 다음에 그 UV 좌표를 활용해서 인풋 이미지를 이제 파셜 텍스처로 이제 매핑을 하고 그리고 또 세그멘테이션도 이미 존재하는 다른 세그멘테이션 메소드를 통해서 이미지로부터 이제 피부, 그러니까 상의, 하의, 팔다리, 그리고 머리카락, 피부 이런 식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뽑은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덴스포즈를 활용해서 이제 파셜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각각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셜 텍스처는 완성된 텍스처로 만들고 파셜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완성된 세그멘테이션 맵으로 만든 다음에 그 세그멘테이션 맵으로부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추출하는 그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텍스처가 알베도 텍스처도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도 있어서 이제 3D 휴먼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의 학습은 이제 이 주황색 박스 속에 있는 파셜 맵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완성시키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만 듣고는 사실 과정을 전부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게 많습니다. 먼저 이제 덴스포즈가 뭔지, 이게 뭘 뽑아내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심플이 뭔지, 이게 어떤 3D 모델을 말하는 건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알기 쉽고 간단하게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스킨드 멀티펄슨 리니어 모델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이제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에서 만든 3D 모델로 저번에 청현님이 발표하셨던 3DMM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블렌드실 파라미터를 가지고 다양한 자세를 하고 있는 다양한 체형의 사람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제 기본 심플은 이제 T 포즈, 제로 포즈를 하고 있는데 그 제로 포즈, 민 포즈인 거죠. 제로 포즈에다가 이제 그 심플이 받은 포즈 파라미터, 그러니까 베타 아니 포즈가 아니라 쉐이프 파라미터를 베타라고 하고 이제 포즈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하는데 이 베타로부터 추정한 쉐이프 디포메이션이란 그리고 세타로부터 추정한 이제 포즈에 따른 디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기본 형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인 체형의 사람 T포즈 하고 있는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에다가 이제 그 세타가 이제 자세인데 자세로부터 추정한 이제 관절 위치랑 그 각 그 관절별 블렌드 웨이트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자세를 잡고 있는 어떤 심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심플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옷도 없고 텍스처도 없고 머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2% 궁금한 게 부족한 있는데 네, 그 포즈 파라미터 그러니까 BP가 네. 뭐를 결정해요? 포즈. 포즈가 자세를 결정합니다. 근데 오른쪽 거가 자세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자세를 제가 베타라고 잘못 써놨네요. 이게 타이포입니다. 세타라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인트도 자세를 아, 결정하고 포즈 파라미터 포즈도 자세를 결정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세타가 이걸 보고 생각한 게 이게 네, 네. 그 체형이 바뀌면은 관절 위치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막 팔이 좀 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뭔가 뚱뚱하거나 키가 작거나 하면은 그게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 위치를 그 비율을 이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세타 값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제 자세를 잡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자세는 조인트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인트의 그 로테이션을 세타로부터 예.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제 추측으로는 이 네, BP가 그 이게 팔을 이렇게 꺾으면은 여기가 접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키닝이 잘 돼 있다면은 네, 네, 형태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저번에 연사분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야에서 네, 네, 아직도 네, 그거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서 네. 보시면은 여기 이게 베타 가지고 만든 건데 베타는 그냥 체형을 말하는 거고 포즈 블렌드 쉐입은 이제 오른쪽 같은 포즈를 취할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접히거나 하면은 살이 딴 데로 겹치지 않고 밀려나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포즈 아, 관련된 네네네. 변화. 그거를 이제 그 세타로부터 추정해가지고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저걸 만든 상태에서 조인트를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그리고 또 어, 궁금한 게 저 오른 다음 잠시만요. 페이지에서 그러면 조인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미트릭 하다는 게,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딱, 이 팔이 꺾여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로테이션 값을 조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타가 아, 자, 그러니까 이게 포즈 파라미터가 그냥 로테이션으로 표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뭐 주승분 그 PCA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주성분을 그냥 찾은 건지 그게 이게 좀 애매하네요. 네. 관절이 얘네가 24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 포즈 보면은 7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4개당 각각 3개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로테이션 포함해가지고 24개구나. 그럼 23개의 관절인데 그거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각각 로테이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타가 결국에는 이제 관절별 이제 로테이션인 거고 그걸 이제 BP를 통해서 그 관절이 돌아갔을 때의 체형 변화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베타는 네, 아시는 것 같고. 혹시 또 뭔가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네. 그 T 뮤가
네, 그거잖아요. 민 포즈잖아요. 그쵸. 근데 민 포즈가 완벽하게 저렇게 T 포즈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게 그러니까 쉐이프만 다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리깅은 따르고 쉐이프만 다룬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왼쪽 텀은 저 T, 세타, 베타는 네, 지오메트리에만 관련된 거고 이 뼈에 대해서 관련된 게 없는 거. 그쵸. 그러니까 아, 예, 왜냐면 제가 아,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저 T 뮤가 만약에 PCA 돌려서 나온 뮤 값이라면 저는 포즈도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관절 위치도 그거에 의해서 아, 결정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T 포즈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제가 이거를 써놔서 헷갈리신 것 같네요. 예, 뭔가 지우도록 포즈는 하겠습니다. 예, 관련이 없지 아마 않나. 제가, 네, 제가 쓰면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성현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자세에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그 평균 체형에 대한 것만 네, 가지고 있는. 네, 근데 네. 네, 저 T포즈가 아닐 때는 그살 네. 접히는 것 때문에 쉐입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디포메이션이 아, 다르게 돼가지고 T포즈 아, 네. 상태의 민 쉐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모든 데이터가 지오메트리 데이터가 여기 사용된 T포즈에서 스캔한 걸로 기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그렇죠. T는 W가 리니어 블렌드 스캐닝 펑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W가 실제로 포즈를 담당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다 T 포즈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러면 또 그 저기 뭐죠? 저기 뭐 세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BP. 네. 저게 그러면은 어떻게 저게 좀 이상하긴 한데 왜 저게 세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포즈 디펜더 디포메이션이면 세트가 필요하지 않나요? 뭐 관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돌아갔을 때에 뭐라고 하지? 접히는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옮겨줘야 되는 네, 거.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얘가 뭐 저는 알통이 없지만 이게 이렇게 접히면은 여기가 디폼 돼야 되잖아요. 볼록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알통이 이렇게 그쵸, 접으면 튀어나와야 되는 그거 같거든요. 그쵸. 네, 근데 맞아요. 네, 운동 좀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T포즈일 때 찍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디포메이션이 그쵸. 그거를 사실 PCA를 돌렸으면은 T가 근데 이거 PCA를 네. 돌렸을 때 사실 그렇게 가면은 지금 제가 발표하는 거에서 좀 많이 벗어난 거긴 한데 리지스트 할 때 T포즈를 해가지고 리지스트 한 걸 T포즈로 돌린다면 그 상태에서 PCA를 했던 것 같거든요. 논문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지금 여기서는 그 알통 이런 거 나오는 것까지 안 보는 것 같고 그냥 T포즈에다가 뚱뚱한 사람이냐 뭐 마른 사람이냐 요거 하는 게 BS고 그 네, 다음에 팔 꺾은 것까지가 BP고 네, 그냥 그만큼이 지금 여기 심플에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네. 팔 꺾었을 때 메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면 W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사실 이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그 심플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서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을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3D 메쉬가 자세를 잡고 있는 심플을 만든다는 건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털도 없고 피부도 없고 색깔도 없고 옷도 없는 이 가여운 친구가 나오는데 여기한테 이제 저희는 이제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색깔도 넣어줘야 되고 머리도 심어줘야 되고 그거를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색깔을 입혀주는 거를 저희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저희가 아니죠.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디스플레이스먼트랑 텍스트를 어떻게 구해주지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심플의 UV 좌표를 사용해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된 건데 UV 좌표 여러분 다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짝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UV 좌표란 2차원 이미지를 3차원 모델에 입히기 위한 어떤 그 프로세스를 UV 매핑이라고 하는데 그 UV 매핑에 사용하는 UV 좌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네모 정육면체를 펼쳤을 때 이 전개도가 되는데 각 전개도에 해당하는 전개도의 이 각 위치들이 3D 메쉬에 있는 이 3차원 점이랑 하나씩 다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심플의 이 UV 템플릿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풋 이미지에서 텍스처 각 텍스처 RGB 값이랑 그 버텍스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그 UV 템플릿 형태로 추정을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심플한테 똑같이 감싸는 식으로 해서 입혀주는 방식으로 한 것이죠. 뭔가 말 끝맺음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이 그림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희망하는데요. 다시 반복하자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로 하여금 완전한 알베도 텍스처 맵이랑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인풋 이미지를 바로 네트워크한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제 파셜 맵을 만들어서 넘겨주는데 이 UV 매핑을 다시 해주는 이유는 논문에서는 이제 네트워크가 생성한 이미지, 생성한 텍스처가 심플 텍스처랑 정확하게 구조가 맞아야 되는데 이미지에서 텍스처를 바로 뽑으면은 네트워크가 해야 되는 게 매핑도 해야 되고 또 빈 부분 채워주는 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단순화하고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미리 심플의 UV 스페이스로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꿔주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네 번째 신테틱 데이터 제너레이션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개의 네트워크가 쓰였는데요. 하나는 텍스처를 만드는 네트워크, 또 하나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만드는 네트워크, 또 하나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네트워크 구조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그리고 또 이미지를 만든 거를 이제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세 가지 다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구조는 이제 제너레이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번의 다운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또 네 번의 업 샘플링을 하는 유닛 구조에다가 그 보틀렉이 이제 8개의 레디주얼 블럭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5번 다운 샘플링을 하고 마지막에 플립 커넥티드를 안 하고 그냥 뽑는 패치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로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텍스처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이제 겐 로스랑 리컨스트럭션 로스 그리고 퍼셉추얼 로스 그리고 디스스트럭처럴 시뮬레리티 인덱스 메저라는 로스를 사용하고요. 세그멘테이션은 겐이랑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사용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겐 리컨스트럭션 로스 그리고 DSSIM이라고 할게요. DSSIM 로스를 씁니다. 보면은 이제 다 같은 터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텍스처 로스를 그냥 큰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처 로스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겐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스타인 로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번 발표 때 신겐을 설명하신 하영님이 또 웨스스타인 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게 하는 게 뭘 하냐면은 이제 그 웨스스타인 겐은 일반적인 겐 로스랑은 다르게 이제 0이랑 1로 이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이미지의 분포랑 진짜 이미지의 분포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최소화하냐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 여기서는 이제 0이냐 1이냐 진짜냐 가짜냐로 판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아니라 크리틱이라고 하는데 이제 크리틱이 예측한 그 진짜 이미지에 대한 점수의 평균이랑 그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를 이제 크리틱이 예측한 점수의 평균의 값이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플리멘터리에서 이 그냥 웨스스타인 겐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페널티를 사용한 식을 적용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뒤에 이 부분이 숨겨져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략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잠깐 살짝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그 기울기의 절대값이 최대 1이 되도록 제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측한 점수의 분포가 크리틱이 예측한 점수의 분포랑 실제 데이터의 그 분포, 그러니까 그 거리가 너무 큰 차이가 나버리면은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약해주기 위한 이제 레귤레이션 제약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진짜와 가짜 사이를 진짜 이미지 Y랑 이제 가짜 이미지 GX가 있다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를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0이랑 1 사이에 있는 이제 유니폼한 엡실론 값을 하나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작위 그 Y랑 GX 사이에 있는 일직선으로 이제 잇는다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크리틱이 이제 점수를 예측했을 때 그거의 기울기가 최대 1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뜻입니다. 네. 그리고 그 논문에서 또 이 앞에 람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람다 10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을 썼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논문에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L1 로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텍스처랑 만들어진 텍스처의 픽셀을 이제 L1 로스를 구해가지고 그거의 평균 값을 이제 로스로 가져오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perceptual loss인데 perceptual loss가 뭐냐면은 이미 프리트레인된 VGG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으면은 VGG 네트워크는 이제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어떤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녀석인 거죠. 이미 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처 맵을 가져와서 그 피처 맵이 이제 얘가 어디 속하는 건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파악한 정보들이 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서로 비슷한 것들을 뽑아냈다고 하면은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각 피처맵에서 각 레이어별로 BGG 네트워크에 있는 레이어별로 피처맵을 뽑아가지고 그것끼리의 이제 L1 로스를 구한 게 이제 perceptual 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tructural dissimilarity index measure라는 로스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아마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서 아주 또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MSSIM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멀티스케일 스트럭처럴 시뮬러리티 인덱스 메저라고 해서 이제 SSIM이라고 할게요. SIM이라고 할게요. SIM을 이제 여러 스케일의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를 여러 스케일로 이제 조정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각각 SSIM을 구한 다음에 그걸 평균 낸 값이고요. 그럼 이제 스트럭처럴 시뮬러리티 인덱스가 뭐냐 하면은 이 두 이미지 간의 루미넌스니까 광도 아니 휘도랑 대조 그리고 구조를 이제 바탕으로 품질을 평가하는 어떤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구조적 유사성 지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숫자가 높으면은 1이면 유사하다는 뜻이고 0이면은 전혀 유사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걸 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식을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로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계산을 하는 건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미지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리고 이걸 왜 사용하느냐 하면은 그냥 mean square error를 구했을 때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를 쓰는 건데요. 그냥 이제 두 개의 이미지 똑같은 이미지를 두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면은 서로 같으니까 이제 차이가 없어서 이제 0이 나오겠죠. MSE를 쓰면은. 그리고 SSIM을 쓰면은 둘 다 똑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이미지.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고 이건 제가 제너레이터로 생성한 이미지인데 그 두 개의 차이를 이제 민 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고 이제 스트럭처럴 시뮬러리티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실 숫자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봐도 좀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이미지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기 때문에 이제 MSE 같은 경우는 0, 그러니까 거리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0을 내뱉고 스트럭처럴 시뮬러리티도 똑같기 때문에 1을 내뱉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 쳐놓은 걸 보시면은 이제 민 스퀘어 에러 값이 거의 300으로 비슷한데 이 이미지의 그 퀄리티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MSE를 사용하면 픽셀 간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나 그런 거를 잘 반영을 못할 수 있는데 스트럭처럴 시뮬레리티 인덱스를 사용하면은 어떤 이미지에서의 구조, 특히나 저희가 이 논문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는 UV 텍스처, 어떤 정확한 구조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 구조를 좀 더 잘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스트럭처럴 시뮬레리티가 적절한 거죠. 그래서 이 로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 네 가지 식을 다 확인을 했고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각 람다 밸류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보면은 그 외로 이제 트레이닝 세팅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때 102폭으로 돌렸다고 하고 배치 사이즈는 8이고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의 이제 러닝 레이트는 요러하고 또 로스의 웨이트도 이제 갤로스는 1,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1, 퍼셉추얼 로스는 10, 디스시뮬레이트는 1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제너레이터보다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요. 제너레이터 한 번 학습할 때 디스크리미네이터 5번 학습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PPT에는 잘못 비율을 적어놨네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그렇게 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는데 논문에서 내용이 딱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제가 추측을 감히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그냥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12개가 인풋이고요. 그래서 인풋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아웃풋으로 이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 세그멘테이션을 바탕으로 추정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이렇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든 세 가지를 적용시켰을 때가 오른쪽과 같다고 합니다. 테스트 셋으로 한 거라서 실제 와일드 데이터 셋으로 해도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딥 패션 데이터 셋을 인풋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고 그거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구한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덴스 포즈로 UV를 구해서 그걸로 이제 매핑을 한 다음에 넘겨줬겠죠. 그 다음에 나온 아웃풋이 이런데 생각보다 꽤 잘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시진 않으신가요? 이게 전에 거고 지금 건데 뭔가 형태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그리고 또 이밸류에이션으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순서 좀 뒤집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방금 전 거는 방금 전 게 아니죠. 이거는 그 윗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거랑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윗줄은 이제 모노큘러 비디오라는 논문이 있는데 Detailed Human Avatars from Monocular Video라고 해서 그 논문은 지금 제가 발표하는 논문과는 다르게 여러 장의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같은 문제를 풀거든요.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텍스처 맵이랑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만들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심플한테 적용시켜서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건데 보시면은 위쪽에 있는 게 조금 더 그 옷에 대한 디테일을 좀 더 잘 잡아내는 것 같고 또 텍스처 같은 경우도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 장으로 만든 게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잘 그 이미지의 디테일을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 사자 그림이 잘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논문에서는 그래도 우린 한 장만 썼는데 이만큼 된다. 대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미 다 트레이닝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텍스처를 만들려고 할 때 세그멘테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옷 색깔을 바꾼다거나 뭔가 또 그 반팔을 긴팔로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넣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텍스처를 다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제가 이상한 거 느끼시지 못했냐고 얘기를 했는데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로부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뽑는 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으로부터 뽑기 때문에 그 정확한 클로징 토폴로지를 반영을 이거는 다른 얘기네요. 클로징 토폴로지를 반영을 못하는 게 일단 심플이 네이키드 바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UV 맵으로부터 옷을 만들기 때문에 치마 같은 경우나 뭔가 긴 머리 같이 이렇게 목이 이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잘 만들어지지 못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 또 그 다음 거 있나? 여기서는 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디테일한 정보들은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옷에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다거나 혹은 뭔가 사자 모양이 그려져 있다거나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미지의 리컨스트럭션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게 세그멘테이션으로부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추측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뽑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그멘테이션에는 그 옷이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인지 아니면 헐렁한 옷인지 그런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형태, 반팔이면 반팔이다, 긴팔이면 긴팔이다 정도의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텍스처 같은 경우는 학습한 데이터셋에 그 사람이 다 비슷한 얼굴이고 옷만 다르기 때문에 그 리컨스트럭션된 텍스처에서 얼굴 부분이 좀 뭔가 큰 다이버시티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가 이제 리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신테틱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이 덴스포즈를 가지고 이 파셜 텍스처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실제 인물로부터 그 컴플리트 텍스처는 어떻게 뽑아냈는지,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또 어떻게 뽑아냈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그라운드 트루스,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 페어가 있어야 돼서 그 페어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하나씩 또 간단하고 빠르게 알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덴스포즈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도록 하고 덴스포즈의 결과가 무엇인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덴스포즈가 이제 마스크 RCNN 구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미지에 대한 패치와 U 좌표, V 좌표를 뽑아내고 또 하나 없는데 실루엣도 뽑아내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이 논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패치와 UV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패치가 뭐냐 하면은 심플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덴스포즈는 이 심플을 이런 식으로 펼쳐가지고 24개의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얘도 24개로 나눴는데 이제 1번부터 24번까지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머리는 1이고 뭐 왼쪽 머리는 1이고 그 다음 오른쪽 머리는 2고 그 다음 몸통은 3, 등 부분은 4,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인 거죠.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UV 좌표를 따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 부분은 이제 UV 따로, 여기 부분 따로, 여기 부분 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위에 대해서 UV를 알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인풋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덴스포즈는 이러한 인덱스드, 그러니까 패치가 있는 UV 맵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각 나눠져 있죠, 다. 이 부분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 또 여기 앞부분, 그리고 등은 없기 때문에 등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도 이제 등에 해당하는 패치가 전혀 없는 거죠. 뒷부분도 이제 팔도 상박, 하박 나눠져 가지고 쪼개져 있고 여기도 허벅지, 장단지 뒷부분 같은 경우는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인덱스드 UV 맵이 있으면은 각 UV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덴스포즈를 통해서 오른쪽처럼 이제 아틀라스 형태로 이제 UV를 뽑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아까 전에 봤던 텍스처 UV 텍스처랑은 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관계식 미리 구해놓은 관계식을 가지고 이제 왼쪽에 노멀 텍스처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셜 맵, 우리가 원하는 파셜 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셜 텍스처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렇다면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했느냐?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보시면은 이런 네트워크를 썼거든요. 이거는 이제 off the shelf 메서드인데 인스턴스 레벨 휴먼 파싱 비아 파트 그룹핑 네트워크라고 이제 ECCV에서 2018년에 발표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는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엣지랑 세그멘테이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엣지를 쓰지 않고 세그멘테이션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서 덴스포즈를 사용해가지고 UV를 구한 걸 바탕으로 이제 또 각 UV별로 텍스처를 뽑아내고 또 매핑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파셜 텍스처랑 파셜 세그멘트 텍스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넣어줄 수 있는 인풋 데이터는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텍스처랑 세그멘테이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과정이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텍스처를 어떻게 구했느냐 하면은 이제 원래는
이거를 구하려면은 리지스터드 심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리지스터 심플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제 앞서 두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첫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게 위에 있는 식이고 두 번째 과정에 해당하는 거는 아래에 있는 식인데 이 각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스캔한 메쉬에 맞게 이 심플을 변형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또 하나씩 차분히 따라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식입니다. 첫 번째 식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관절 위치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8개의 카메라를 썼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i는 8이 되겠죠. 그러면은 각 그 세타 C,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가 이제 뭐라고 하지? 다시 말이 좀 꼬였습니다. 8개의 그 카메라 세팅을 가지고 이미지를 프로젝션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 8개의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본 스캔을 할 때 그 스캔한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이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8개의 방향으로 이제 그 Y축만 돌려가면서 한 18도씩 하면은 이제 한 18도씩이 아닌가? 한 몇 도씩 이제 돌려가면서 8개의 방향에서 이제 이미지를 구한 다음에 그 이미지로부터 이제 오픈 포즈 같은 걸 통해서 관절 위치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왼쪽과 같은 이미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심플 같은 경우는 조인트를 우리가 바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은 카메라 세팅으로 이제 각 관절 위치를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그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 관절 위치가 비슷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이 문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그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세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할라도비스 디스턴스 프라이어라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식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왼쪽처럼 수정된 자세가 실제 우리가 그 뭔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세랑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세, 그러니까 관절 위치만 가깝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뭔가 역관절이 될 수도 있고 머리가 잘못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어떤 자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 마할라도미스 디스턴스 프라이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앞의 식을 통해서 구한 최소 값인 세타랑 베타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타 베타의 분포랑 분포의 평균과 가장 가깝게 그래서 그 분포에 속하는 우리가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포의 자세랑 가까운 그런 자세로 피팅이 되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좀 그럴듯한 자세가 되도록 피팅을 해주는 그런 제약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겹치게 되면은 이 T포즈를 하고 있는 심플이 뭔가 자세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멋지죠? 그리고 이 자세를 잡은 걸 바탕으로 두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과정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은 이제 그 스캔한 메쉬에 있는 버텍스랑 방금 전에 자세를 맞춘 심플의 페이스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식입니다. 이때 김은 맥클로어 로버스트 펑션을 쓴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식이 이런 그래프를 띈다고 하거든요. 이걸 보시면 약간 액티베이션 펑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면은 너무 멀리 있는 값은 0이 돼버리고 적당한 범위에 있는 값만 뭔가 값을 넘겨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멀리 있는 버텍스는 사실 이제 피팅할 때 고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주황색 이런 메쉬가 있고 청록색 메쉬가 스캔된 메쉬라고 해서 이 주황색을 청록색에 피팅을 한다 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디스턴스를 구한다고 하면은 이제 너무 멀리 있는 이런 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으로 피팅할 때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리를 애초에 잴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들만 고려해가지고 이제 그 거리를 최소화하는 이제 그 값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또 뭔가 이상해지지 않도록 처음에 있던 메쉬랑 가깝도록 하는 방법이거든요. 하는 그 식이거든요. 이걸 또 왜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관절 위치랑 관절 위치를 맞춰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뭔가 그 머리가 제대로 안 맞다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뒤통수에 얼굴이 생기는 뭐 이상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원래 메쉬 형태인 상태에서 이 디폼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앞서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의 세타랑 베타인 걸로 만들어주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 식이 조금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조금 부족한 치구가 완벽해졌습니다. 텍스처만 있으면 더 할 나위 없겠죠. 이렇게 준비한 리지스터드 심플을 가지고 스캔으로부터 이제 심플 텍스처를 가져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버텍스 하나를 찍어가지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심플, 그 스캔한 버텍스랑 가장 가까운, 아니죠, 리지스터드 심플의 버텍스에서 그거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스캔의 버텍스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캔에 있는 버텍스의 텍스처 값을 찾습니다. 텍스처 맵에서. 그리고 그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 과정을 이제 무수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각 이 버텍스의 관계도 알고 있으면은, 삼각형을 알고 있으면은 매핑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무수한 매핑을 통해서 텍스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텍스처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텍스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기본 피팅하기 전에 이 심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구한 쉐이프랑 베타 파라미터로 이 녀석 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는 심플을 만들어줘서 여기서 빼버리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러면은 이제 다 구한 것 같은데, 사실 세그멘테이션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 구하느냐? 이건 좀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세그멘테이션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만드는데, 이거를 20개의 각도에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60도니까 18도씩 이제 돌아가면서 아마 찍었겠죠. 그 상태로 이제 렌더를 한 다음에 그 렌더한 이미지들 각각으로부터 이제 세그멘테이션 맵을 추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추정한 걸 다시 입혀줍니다. 얘한테 리프로젝션을 해주고, 그 리프로젝션 했을 때의 UV 값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파셜 맵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각 20개의 뷰에 대해서. 그리고 20개의 뷰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이제 시멘틱 휴먼 텍스처 스티칭이라는 또 이미 만들어진 메소드가 있는데, 이러한 그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디테일드 휴먼 아바타 프롬 모노큘러 비디오라는 데서 이제 여러 텍스처로부터 뽑은 파셜 맵들을 이제 하나로 합칠 때 썼던 건데,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로 합쳐서 완전한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든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데이터셋도 있고, 그 그라운드 트루스도 있고, 이제 학습만 하면 되는 거죠. 학습은 아까와 같은 과정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와 같은 걸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끝나버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네,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좀,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중간에 학습할 때 이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세 개잖아요. 그렇죠? 네, 세 개인데 세 개를 다 따로 학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조인트 트레이닝을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 레이저 포인터 때문에 음소거가 안 꺼져가지고 그 학습을 각각 따로 시킵니다. 제가 로스 타임이 뒤로 좀 많이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다시 껐다 킬게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로스텀이 각각 구해져 있는 이유가 각 네트워크를 따로 학습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보여드릴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각각 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그 한 번에 그 엔드 투 엔드처럼 쭉 이렇게 갔다가 쭉 오는 게 아니라 텍스처 학습시키고, 세그멘테이션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세그멘테이션 된 걸로부터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따로 시키고 한 다음에 인퍼런스 때는 그냥 한 번에 쭉 밀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세그멘테이션 맵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하는데 그러면 그 사실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하셨던 것 같은데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뭔가 되게 일관적이 나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자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뭐 이야기나 아니면 뭐 해석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개인적인 생각? 그것이 잠시만요.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Our intent is to learn plausible. 그냥 클로징 세그멘테이션에 따라서 그럴듯한 지오메트리를 생성하는 거를 그냥 의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하여금 어떤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additional flexibility, making editing and adjusting the final model straightforward. 아마 그 텍스트 쉐입이라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지오메트리를 뽑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텍스처 빼고 이제 지오메트리만.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서 말한 이유가 사실 잘 납득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맵을 조정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그 텍스트 쉐입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부터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뭔가 긴팔을 입고 있지만 반팔로 만들고 싶다거나 했을 때 그 지오메트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하게 되면은 세그멘테이션으로부터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정확한 지오메트리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반팔이었던 걸 긴팔로 만들 수 있거나 긴팔이었던 걸 코트 입은 걸로 만들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바리에이션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에디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런 에디팅을 하고 싶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RGB 텍스처 맵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논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디 보자. 잠시만요. 제가 세그멘테이션이랑 페어로 여기서 여기 제가 추가를 안 했는데 정말 아쉬운데 그 서플리멘터리에서 몇 가지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가르멘트 에디팅 익스페리멘트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 혹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이 부분별로 따로 잘라가지고 그 에디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른 다음에 적당히 이제 마스킹을 해가지고 뭐 이 부분만 반팔로 만들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을 마스킹을 해가지고 넘겨주면은 이 세그멘테이션이랑 요 텍스처 부분을 이제 살로 채워준다거나 혹은 뭐 봐지면은 그 나머지를 다 클로징 텍스처로 채워준다거나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걸 적용했을 때 이제 다른 텍스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시나요? 근데 약간 세그멘테이션을 에디팅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세그멘테이션을 에디팅한다고 해서 RGB 텍스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RGB 텍스처도 같이 만들어주는 네트워크를 따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요 부분을 그 뭐라고 하지? 요 부분에 대한 마스크를 줘가지고 만약에 잠시만요. 이 그림판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반팔이지만 긴 바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한테 같이 이제 그 두 가지 정보를 컨택해서 넘겨주면은 그 요 살 부분을 다시 클로징 텍스처로 만들어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구조의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덮어 쓰면은 이제 퍼즐 텍스처도 이제 긴 바지를 입고 있는 텍스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걸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세그멘테이션 맵도 이제 긴 바지 세그멘테이션 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미 프리 트레인된 네트워크한테 넣어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옷도 바꿔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긴 바지, 반바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변론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는 잘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근데 결국 약간 좀 이상한 게 어떻게 보면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그 네, 텍스처 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죠. 텍스처 맵을 굳이 안 이용했는지에 대한 그 약간 인사이트나 뭐
게 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논문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혹시 또 그 치마는 다룰 수 없다고 했었어? 네, 치마는 불가능합니다. 그 그러니까 심플 네이키드 바디 상태에서 살짝만 옮겨주는 거기 때문에 치마를 하려면 이제 다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혹은 뭔가 미디가 엄청나게 내려가거나. 근데 그 정도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 할 때 네. 어디는 얼굴하고 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어떨 때는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네. 있었어요. 그 맞습니다. 좋은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이거 PPT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뽑은 거여가지고 라벨을 좀 제가 이상하게 지정을 해서 그런데 사실 목 부분 따로 있고 또 팔, 다리 부분 색깔이 또 다르긴 한데 그 이거 다음에 나온 멀티 가멘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또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피부는 다 같게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은 뭔가 피부색은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코레스폰던스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 같아서 그냥 그걸 따라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목 부분 따로 이제 하고, 네, 목 부분은 갈색으로 하고 또 팔은 하늘색으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는 긴 머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건 혹시 있었나요? 뒷머리, 머리. 네, 머리. 데이터셋에는 아까 긴 머리도 있고 했던 것 같은데 데이터셋 만들 때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만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심플에서도 긴 머리 막 이런 것도 다루나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카락이 그냥 머리에 딱 붙은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혹시 결과가 있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쇼컷이나 단발의 형태인 경우, 그러니까 머리에 살짝 붙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되는데 목까지 내려오는 경우에는 뭔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머리카락도 너무 뭔가 이를테면 막 앞으로 헤어 같이 엄청나게 큰 머리 혹은 뭔가 그 뭐죠? 쑥같이 엄청나게 날카로운 머리카락 그런 식의 극단적인 경우만 아니면은 어느 정도 구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어느 옷의 정도 일부가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네, 따로 처리를 해주는 거는 없죠. 그냥 그쵸, 머리의 일부로 커진다는 얘기죠.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러니까 머리 긴 거에서 뭐 지금 보면은 회전하는 예시 막 이런 게 있길래 그런 게 혹시 본 적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회전하는 예시. 근데 뭔가 회전한다거나 움직이는 예제가 있었나? 없으면 못 봤으면은 못 본 거고 근데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아니 그냥 궁금해서. 최대한 본 걸 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아, 네, 네, 네. 못 본 왠지. 것 같습니다. 네. 혹은 있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왠지 안 넣었을 것 같기도 해요. 뭐, 머리 관련해서는 원래 어려워서. 근데 이게 심플 지오메트리의 그거에 대한 UV 맵으로만 하는 거라서 한계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네, 말한 것 네,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몇 가지 네, 있는데요. 일단, 네, 일단 발표 감사합니다. 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 네트워크가 그 이미지에서 안 보이는 부분, 뒷부분 같은 부분도 이제 다 추론을 해 나가는데 혹시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지, 컨셉추얼하게 어떻게 학습할지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이 부분요? 원리에서? 네. 이거는 글쎄요. 근데 아마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마 학습하면서 배우지 않을까요? 아무리 앞에만 주어진다고 하지만 결국 이게 그 로스를 구할 때 그냥 언스퍼바이즈드 상태면은 좀 모르겠는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뒷부분은 이렇더라라는 걸 우리가 계속 이제 반영을 해주니까 학습 과정에서 그걸로 추정을 했지 않았을까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앞부분의 모양을, 텍스처를 뒷부분도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게끔 학습을 하는 그렇죠.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그- 네.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몇 번 보니까 되게 데이터 크기면은 이미지 사이즈 말씀이신가요? 이미지 사이즈도 그렇고 몇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학습할 때. 아, 여기서는 데이터를 4,541개의 데이터셋을 썼다고 합니다. 몇 개는 이제 랜덤 피플에서 가져와가지고 리지스트하고 몇 개는 또 어디서 가져와서 리지스트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512 아니 256 바이 256으로 넣어서 학습을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좋은 해상도가 필요하면은 이미 프리트레인된 뭔가 슈퍼 레졸루션 네트워크 써가지고 늘리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왜 그 부분을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지 단어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혹시 리지스트레이션이 그 등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스캔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심플의 토폴로지로 만들어줘야지 그거에 대한 UV를 만들어줘야 입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UV 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모두한테 통용시킬 수가 없고 그 메쉬에 해당하는 UV 스페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만드는 네트워크는 이제 심플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심플 모델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텍스처랑 지오메트리를 뽑으려면 그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미 스캔한 것을 심플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걸 할 때 리지스터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의 어떤 센스이었지 않았을까. 네이밍 답변 센스. 감사합니다. 네, SMPL로 등록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심플로 리지스터 한다. 간단한 리지스터라는 뜻일까요? 아무튼 심플 리지스터. 네, 그렇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다면 있으셨나요?